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볼 거예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일단은 카카오엔터 쪽이 사우디 국부펀드, 싱가포르 국부펀드 쪽에서 5천억씩 그렇게 해서 1조 정도의 자금을 유치했다. 우리나라 쪽에 이제 기관 투자 쪽에서도 한 2천억 정도인가요? 투자한다는 얘기를 얼핏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자금 1조 이상의 자금을 유치하게 되면서 음, 카카오 그룹 자체가 조금 더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유치 소식과 함께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윗방향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있었어요.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전체적으로 그 시가총액이 13조짜리고 또 카카오페이 시가총액 8조짜리인데 카카오뱅크와 페이를 조금씩 묶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일단 어찌됐든 어, 주식수가 4억 7,600만 주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반올림하면 4억 7,700만 주짜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815만 주 이런 수급 범위가 그렇게까지 월등한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5% 정도 되나요? 어찌됐든 외국인들의 수급 범위가 이제 좀 크게 형성이 돼 있고 그 매수 평균 단가가 사실은 이제 외국인 기준으로 설정을 하면은 25,100원 정도 돼요. 아쉽게도 우리는 이 카카오뱅크의 수익도 크게 잡아냈지만 마지막에는 손절도 단행을 했어요. 그 여기서 엄청난 수익을 낸 거죠. 이 짧은 구간에. 그러니까 거래가 우리는 빵 터지는 시점에서부터 뭐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 테크놀로지, 크래프튼, 뭐 하이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 최소 60에서 80%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공통점은 이제 그 장이 좋을 때 마지막 유동성이 좋을 때 2021년도 이제 마지막 대형 IPO 종목군들이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고점 찍고 하염없이 무너져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일단은 시가총액이 이 40조 원대를 훌쩍 넘긴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간 그런 종목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80% 내려왔으니까 80% 이상. 그런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당시 기준에 수급 범위를 놓고 보시면요.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희한하게 들어옵니다. 물량들이. 희한하게. 일봉의 기준에 지금으로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이 수급이. 근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수급이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수급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온 수급이었습니다. 의아스러울 정도로 사실 저도 조금 의아스러워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도 높은데 39,000원, 4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공모가보다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처음에 8월 6일 날 신규 상장하고 얘는 이제 공모가가 39,000원인데 69,800원까지 외국인이 이렇게 사재끼는 흐름이 말도 안 되게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또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데 이건 누구 물량이었어요? 이게 넷마블 쪽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넷마블 쪽인가가 물량을 이렇게 털었어요. 털었더니 이때도 털고 아마 이때도 털었을 겁니다. 근데 조롱거리는 목소리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관들이 조롱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넷마블 쪽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를 하니까 아니 왜 매도하냐 바보들도 아니고 니들 이거 매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올라오는 종목 이것뿐이 못 먹었으니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너희들 주가도 안 좋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거리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막 올라왔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내용이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현금화를 하는데 이제 블록들이나 이런 거에 시간이 걸리니까
뭐 공모가 대비해서도 너무 오버슈팅인 거고. 그리고 이 물량을 정리한다는 게 보합이나 아니면 뭐 상한가에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 물량 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10원이라도 위에서 팔겠다 하는 순간 주가 조작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 당시에 이러한 물량들을 일정 범위 잡아갑니다. 잡아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위까지 올라섰더라도 유동 비율이나 이런 걸 다 따져요. 따지기도 하고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더라도 유통 물량을 감안해서 이제 비중을 주게 되는데 어찌됐건 그 패시브 자금 쪽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MSCI 지수에 편입되거나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 비중이 확장이 됐을 때 패시브 자금 들어온다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자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 규모가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얘를 채워야 되는 그 흐름들. 이게 이제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그 당시 기준에 이제 크래프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크래프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NC소프트가 일단 어찌됐건 업종 대장주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NC소프트를 월등히 뛰어넘었었죠. 이 당시 기준에 시가총액 뭐 12 뭐 이렇게까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논리가 굉장히 세요. 수급도 무지하게 들어왔습니다. 얘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실 때. 그죠? 근데 이 수급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좀 별개의 문제지만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 수급도 별개의 문제라고 표현드린 이유가 셀트리온도 이해가 안 되실 거란 말이에요. 주변에 보면은 야 이렇게 많이 편입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매집을 했는데 근데 주가가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고 이거 과도하게 밀린 거 아니냐? 과도하게 밀렸든 말든 지금 또 이만큼 매집을 했는데 왜 주가 못 가냐? 별거 없습니다. 비중이 적진 않아요. 적진 않은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월 작년 4월부터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한 5% 되려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5%좀 넘으려나요? 630만 주를 고르게 뺏겼습니다. 그러면은 5%가 좀 안 되네요. 그죠? 700만 주가 안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4%대 물량에 1년 넘게 4%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는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 합쳐봐야 52%뿐이 안 돼요. 아까 뭐 우리가 보는 주력주의 기준은 외국인 지분만 50%씩 되잖아요. 그죠? 50%씩 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LG화학 뭐. 근데 사실상은 유통 물량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치고는 많은 편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잘 아시다시피 공매도 대차의 타겟입니다. 왜?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프리미엄이 상상을 초월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뭐 60%대 이렇게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프리미엄이 크다는 거죠. 지금 뭐 고점 대비 56.36이네요. 그나마 돌려놔서.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수급은 뭐냐면 이 수급은 대차 공매도 물량에 대한 상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착시 현상에 대해서 와 이거 왜 매집이 됐는데 못 가지 이렇게 하면 낭패를 본다는 거죠. 크래프튼이나 이런 그 신규주들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크래프튼에 대한 매수세 또 크래프튼에 대한 매수에 대한 그 설정 범위가 얼마나 컸습니까?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이거 매집 중입니다. 뭐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고요. 근데 주가는 박살이죠. 그죠? 유통 물량도 해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에서 들어올 물량들, 채워야 될 비중들 다 채워놓고, 그다음부터는 이 물량이 그대로 대차로 나갑니다. 대차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공매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이 높은 쪽은 얘가 뭐 게임주여서 원래 높습니다 하더라도 너무 높게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리로 돌려질 수밖에 없는 시가총액이 얘도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71% 빠져 있습니다. 고점 대비 12위까지 올라와 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린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 누가 네이버를 나쁜 회사라고 해요? 네이버가 나쁜 회사입니까? 이 네이버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까지 조정이 나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바닥 반등 나와서 그나마 60%고
수급은 그냥 손바뀜 수급이라고 뭐 치부한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흐름이 나온 거는 지금 고점 대비 이렇게 빠져 있어도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죠, 사실.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이제 뭐 1.23배면 야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저고점을 넘기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랐던 테슬라의 경우 뭐 어떤 이유에서든 프리미엄이 너무 높았었다라는 거고 그간에 공매도 하는 쪽이 이제 손실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공매도가 승리한 부분은 그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에 대한 공격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본 이유는 카카오뱅크를 그나마 설정해서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오고 시가총액 뭐 어마어마했었는데 그 당시 기준에 우리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여기도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죠. 뭐냐면 우리 이제 카카오뱅크는 20% 30% 비중까지 편입을 했었어요. 30% 비중. 신규 상장 초기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이제 KB금융을 갖고 있었죠. 그 KB금융을 정리해서 KB금융을 정리해서 이쪽에 30% 비중까지 채울 수 있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KB금융을 정리해서도 카카오뱅크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 밑바닥인데 8월 11일 날 77,000원, 75,900원, 이때는 수익 20%예요. 74,200원, 77,000원, 76,300원, 수익 20%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30% 비중으로 확대를 합니다. 8월 11일 날 이렇게 나가고 그러고 나서 주력으로 KB금융을 이동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계속 가져간 거예요. 86,600원. 이때는 거래 대금이 하루에 3조 5천억씩 터질 때입니다. 이 3조 5천억이라는 게 얼마 전에 거래 대금 유가증권 시장 전체 거래 대금 바닥일 때 5조였어요. 근데 얘 종목 하나가 3조 5천억, 3조 7천억? 종목 하나가. 그렇게 거래가 터지던 시점이기 때문에 편입 설정 범위 81,000원, 82,000원, 8만원, 79,500원 계속 그렇게 하고 8월 17일 날은 아주 공격적인 매수 사인을 내보냅니다. 8월 17일 날은 아주 공격적인 매수 사인 계속 신규 편입장 계속 편입하십시오. 새로 가입하신 분들 계속 편입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8월 18일 날 어떻게 해요? 92,800원. 그러니까 7만 원대부터 들어가서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온 종목에 97,0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합니다. 고점 대비 3% 이탈되면 차익 실현합니다.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설정을 하지만 지금 현재 92,800원이고요. 25에서 30% 비중 유지하시고요. 계속 이제 차익 실현합니다. 이날은 18일은 계속 차익 실현. 그렇게 하고 18일 날 이 문자 이렇게 발송을 한 게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자가 됐고 그 이후에는요 간헐적인 매매가 있을지언정 없었어요. 그리고 21년 9월 17일에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의 문자는 있어요. 그 안에 카카오뱅크를 67,100원 현고안에 5% 편입 중입니다. 9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하고 5% 편입 중입니다. 5% 편입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없어. 그 다음이 없어. 그러니까 손절을 했겠죠. 차익 실현을 했던 손절을 했겠죠. 끝. 그러고 나서 1년 2개월 만에 들여다본 거예요. 1년 2개월 만에. 9월 17일 이후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매수는 9월 14일 날 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월 14일 날. 이게 여기까지가 끝이고 9월 14일 날 매수가 형성된 이유가 장악형의 기준이 형성이 돼요. 장악형의 기준. 그래서 카카오뱅크 이제 뭐 이 당시 기준에 매수에 나가고 한글 파일로 설정 전략 잡아드린 게 33조였어요. 이 당시에 69,000. 지금 얼마요? 25,000원대. 우리가 처음 들어간 게 이번에 얼마요?
18,000원, 19,000원, 2만 원. 예? 그냥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그게 이제 보시면 우리가 기준 잡는 가장 큰 그 기준점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일단 그 카카오뱅크의 기준에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거래량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앞전 거래량을 뭐 크게 형성시키긴 했는데 거래대금 자체가 월등히 터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평상시 최근에 없던 거래대금에서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예요. 저 블록들 물량 빼고 나도 어마어마하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종목군들이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크래프튼, 하이브 뭐 이런 쪽에 그 당시 IPO를 단행했던 대형주들의 조정이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됐죠.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됐는데 가격 반발력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10월 말 11월이에요. 10월 말 11월. 그때 카카오뱅크의 그 거래된 거래량이 요걸 빼고 나가서 보시면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이 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를 본 거예요. 나머지 종목군들 대비 거래대금이 하루에 뭐 이때 이제 8천억, 이거는 11월 11일이고 그 앞전에 5천억씩 터지면서 시장의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들여다본 기준의 거래량 거래대금은 마지막 문자 사인 나온 거 있죠. 여기서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으면 무조건 도망쳐 나온다. 응? 그리고 이날이 14일일 거야 아마. 이게 마지막 매수 사인이에요. OMA 20ML을 터뜨리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들여다본다. 앞에 거래량 거래대금은 택도 없어요. 3조 7,500억씩 터지던 거래대금이었는데. 근데 이날은 거래대금이 빵하고 터져주고 거래량도 OMA 20ML을 넘겼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꼬리가 달려서 차익 실현을 했든 아니면 이자락에서 손절을 했든 이 수준에서 다 빠져나온 겁니다. 일단은. 그러고 나서 1년 2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 본 거죠. 단 한 번도. 중간에 봤으려나?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그래서 마지막 기준에 요자락에 편입 설정 범위가 된 건데 하루에 5천억이면요. 거래대금 순위 1, 2, 3위 안에 들어옵니다. 이날 11월 2일 날 기준에. 11월 2일 날 기준에 거래대금 순위 한번 볼까요? 이날 기준에 방송 원고 자료 쪽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11월 2일 무방에 카카오뱅크가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카카오뱅크가 있든 없든 거래대금 순위에 아마 나올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선배분들 좀 홈페이지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 주린열공 선생님부터 해서 케빈 선생님부터 해서 12월 27일, 28일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양이 28일 날 상한가 간 날이에요. 이런 수익을 내시라는 거고 31일 그리고 11월 1일 그리고 이제 11월 2일이죠. 이게 라이브 방송의 기준입니다. 19,750원에 따라 붙었어요. 지금 얼마야? 3250원까지 갔어요. 이게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시가총액 14조까지 간 거야. 응? 시가총액 9조 원 10조 미만에서. 응? 그러니까 11월 2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5천억씩 거래 터졌잖아요. 그날 거래대금 순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놓치지 않고 이런 뭐 소형주에서 변동성의 기준이 있지만 우리는 거래대금 최상위를 보겠다. 카카오뱅크가 3위입니다. 금양이 2위, 카카오뱅크가 3위. 응? 카카오뱅크가 3위. 그래서 아마 이날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갔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이게 11월 2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기를 보시자고요. 11월 11일 날 거를 또 보시자고요. 금양 뭐 방송 원고가 400페이지가 넘습니다. 금양 11월 9일 날 또 금양 뭐 어마어마하게 터지죠. 29.28%. 그러니까 저런 수익 범위들 뭐 하루 이틀 겪어보고 뭐 아닌 것 같아. 뭐 나 혼자 해도 될 것 같아. 그러시다가는 안 돼요. 지금 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될 장에서. 요게 이제 카카오뱅크. 그죠? 신규 18.50. 그 이전에 뭐 들여다볼 수 있을 그런 거래대금은 아니었어요. 근데 꾸준히 지켜보고 있다가 요 실적 범위는 이거는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000억을 넘겼다? 3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을 넘겼다? 이건 개뿔 명분이 됐어요. 이날 명분이 됐는데 이건 개뿔 거짓말이다. 왜냐면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요, 영업이익 1,500까지 예상을 했다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컨센서스 1,070억 대비 또 준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야,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넘겼다. 시가총액이 결국은 14조까지 올라오는데 14조짜리 영업이익 1,000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엄청난 프리미엄이지. 이거는 재료 내용이 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그 최대 실적 달성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쪽에 이제 예전 수익 인증이고 11월 2일 기준에서의 흐름이고, 그러고 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계속 편입을 했습니다. 이걸 왜 못 삽니까? 19,000원대 왜 못 사시고요?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던 거고, 결국은 이제 그 이런 대형주 매매하시는 압박님 수익 계좌를 계속 이렇게 올려드렸던 거죠. 응? 우리도 다 들어갔어요. 코스모 신소재도 들어갔고, OCI도 매매를 했었고, 에코프로 VM 뭐 어마어마했고. 이게 11월 2일이라고 한다면 11월 11일 날 기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1월 11일 이날 뭐 휘황찬란합니다. 이날 거래 대금이 8천억. 그렇게 되면서 28% 카카오페이 상한가. 그리고 이때 다 설명을 드렸어요. 말 같지도 않은 CPI에 대한 조정? 이거는 조정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시장은 무너졌지만 종목군들은 초강세를 띠죠. 시장도 뭐 그렇게 무너지지도 않았죠. 뭐 이거 상관없습니다라고 했고, 12월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어찌됐건 이 당시 기준에 28%까지 수익률이 올라옵니다. 하반기 대비 유가증권 시장 6% 올라왔을 때 그 기준은 하이닉스도 이때는 좀 강했고, LG화학 2차전지, 에코프로 2차전지 이때 비중만 해도 35%예요. 11월 달까지만 해도 12월에 줄인 거죠. 결론적으로 쭉 보시고 이제 카카오뱅크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11월 11일 관심 종목 10일 날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0일 날 방송에서 얘기하고 야간 방송에 얘기하고 내일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왜? 국부펀드들, 해외 국부펀드들에서 1조 자금 조달이 된 게 지난주에도 이슈가 됐고 이번 주에도. 잘 보세요. 이제 수익 범위 나오는 거. 11월 1일 날 LG화학 뭐 그리고 28일 날 기준에 금양 상한가 갔을 때 흐름들, 11월 3일, 4일 카카오뱅크, 피코그램, 그리고 금양.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11일 날로 딱 넘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입을 다물지 못하시게 되겠죠. 9일 날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뱅크가 움직였어요. 근데 9일 날은 이렇게 금양이 29.28%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됐고 10일 그리고 11일. 피존 선생님도 안타까울 뿐이에요. 제가 볼 땐 계좌 많이 깨져 있으실걸요. 12월 달 기준에. 왜? 그냥 방 안에서는 2차 전지도 포스코 케미칼 가지고 가고 있는데 혼자서 코스모항은 응겨놓고 윤정두 때문에 코스모항 샀다고. 다 정리하시고 그러면은 그 포스코 케미칼로 옮겨오세요 해도 끝까지 나 혼자 할 거야. 또 2차 전지, 방산 쪽도 마찬가지. 예? 15%, 10%, 15% 비중을 설정하고 있는데 혼자 42% 갖고 계시고 또 중간에 손절하시고. 그리고 LG화학 같은 종목이나 이런 종목은 전혀 또 포함을 안 하시고 금양도 잠깐 들어갔다 나오시고 안타까울 뿐이죠. 케빈 선생님 19,000원, 21,000원이죠. 23,000원, 25,000원, 26,000원. 이날 카카오뱅크가 3250원 이날 찍었나요? 하여간에 11일 날 기준에 카카오뱅크의 수익입니다. 이게 태메인님 22%, 12%, 8%.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8천억씩 나오니까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거래대금 8천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이 나와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시가총액이 지금 13조 수준까지 이제 다시 되돌려 있는데 시가총액 13조짜리가 거래대금이 안 실리면은 수익이 변동성이 나올 수가 없죠. 응? 변동성이. 결론적으로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신 것처럼 여기서 남들은 뭐 늦었다 할 거 아니에요. 이만큼 올라오면 뭘 늦어. 거래대금 3인데.
3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시가총액 이 당시에 9조짜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 꼴이 달릴 때 우리는 11일 날 기준에 요 날이 11일입니다.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 떴지만 뭐 일부 따라붙고 또 꼴이 달려서 전량 차익 실현. 카카오페이도 여기서 뭐 개별 매매 기준에 전량 차익 실현들 하셨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기준이 요 거래량 때문에 요 거래량 왜곡 현상 때문에 이제 빼놨었는데 우리가 얘를 사실상 견디다 못해서 여기서 이제 편입 기준을 설정하고 비중도 좀 가져갔었는데 주력주들도 힘들고 얘도 힘들고 그 오히려 12월 달에는 안 빠지고 잘 버틴겨줬죠. 그러다 이제 중순 이후에 빵 하고 깨졌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여기서 약속을 한다라는 기준 하에 25,000원 이달 되면 정리합니다. 요 짧은 꼬리이지만 정리 기준을 잡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들어간 기존 회원님들의 수익, 여기서의 그 어마어마한 수익, 28%씩. 그러니까 단기간에 거의 뭐 50에서 70% 비중은요, 20% 비중에. 응? 그러고 나서 여기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손절. 그리고 이제 뭐 손절인데도 가지고 계셨다? 그거는 뭐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갖고 계시면은 질문을 하시라 그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흐름에서 강도 있게 돌려주는데 이번 흐름에 강도 있게 이제 돌려졌을 때 기준 저점이 23,150원까지 내렸어요. 25,000원에 손절을 했고 한 10%더 밀리긴 했는데 우리는 빠르게 따라 붙었죠. 응? 빠르게 따라 붙고 이날 같은 경우에 뭐 큰 수익을 냈고, 응? 그잖아요. 그리고 이날 편입 설정 범위에서 이제 거래 대금 이제 거래량 좀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 그러니까 요날 25,400원일 때 요날 방안에서 관심을 갖고 일부 편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요날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고 그죠? 요날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요날 같은 경우에 잠시 이제 주춤거리다가 다시 편입 설정 범위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최소 범위가 400만 주 최소 범위가 그리고 500만 주씩 터져 줘야 돼요. 최소 4, 5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변동성의 확장 부분을 놓고 볼 수 있습니다. 모멘텀은 뭐냐, 명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적에 대한 거 원래는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리고 지금 어떤 부분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28분 녹화했는데 그 파일 크기가 굉장히 커져 있어요 지금. 요만큼에서 일단 한번 자르고 기준을 좀 잡아 드릴게요. 잠시만요. 못 자르겠다. 못 자르고 그냥 왜냐면 크기가 벌써 넘어갔을 것 같은데 광고쟁이 또 들어와가지고 자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잘라 볼게요.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갈까요? 야간에 못 올려드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죠. 뭐 연결해서 왜냐면 지금 어설프게 잘라서 어차피 못 올릴 것 같으면 내일 한 번에 또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중 작업이 돼요. 결론을 내려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광고쟁이 저 광고 지우고 있을 때 화면 전화번호 화면 확인하시고 채팅방에 광고 뜨는 거 자칫 잘못 들어가면 개인정보 다 털립니다. 그 원체 보이스피싱이라서 저희가 아무리 뭐 그 관계 기관에 금융당국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신고를 해도 못 잡아요. 쟤네들을. 뭐 보이스피싱도 어떻게 잡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저희가 좀 잘 막아드리려고 해도. 그래서 결론은 카카오뱅크 쪽의 기준은 거래량이 어느 시점에서는 마찬가지예요. 4, 500만 주가 터져야 된다. 최소 범위가 4, 500만 주가 터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말 그대로 8천억씩 1조씩 2천만 주, 뭐 3천만 주, 4천만 주씩 터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럼 그날은
개장 초부터 거래가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터지겠죠. 프로그램 쪽에서 미친 듯이 뭐 들어올 거고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따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이제 변동성 부분을 뭐 앞서 보신 것처럼 뭐 28%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 정도 범위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카카오뱅크 이제 맞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뱅크의 지금 뭐 차트 부분 좀 보고 있다가 일로 넘어왔죠. 카카오뱅크 쪽에 흐름 놓고 보시면 카카오뱅크는 이제 기존에 녹화되어 있는 내용을 올려드릴게요. 이게 중간에 저거 왜곡된 거래량이라서 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주봉으로 봐도 똑같긴 한데 주봉에서는 이제 그나마도 감내를 할 수 있거든요. 주봉에서 볼 때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를 이제 좀 빼냈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이제 그 평균치. 그러니까 주봉에서도 장악형의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 앞전 부분을 넘기는 흐름들, 그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 단위의 주간 단위 기준에 조 단위의 거래 대금만 터지면 됩니다. 그래서 조 단위의 거래 대금이다. 1조다. 그러면 하루에 3천억 거래 대금이 한 두 번 정도는 나와야 돼요. 최소 두세 번 정도. 3천억짜리가. 그러면 이러한 장대 양봉과 함께 쭉 뻗어 올리는 목표 주가는 얼마까지? 39,000원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 설정 범위 잡아드렸던 게 1월 5일 날의 기준이에요. 1월 5일 날 기준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올려드리고 동영상 자료 올려드리고 1월 5일자 카카오뱅크에 대한 전략, 영상 뭐 전부 다 올려드리고 PDF 파일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됐는데 일단 뭐 할 때까지 해드릴게요.